계속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다. 목적은 학교 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돼요? 이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 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에 어떻게 돼요? 분쟁 조정을 통해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학생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용어 정의를 한번 보면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다 알 수 있겠지만 학교 내에서 어떻게 돼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뭐 상해라든지 폭행, 감금, 협박, 악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그 다음에 강제적인 어떤 심부름, 그 다음에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음란이라든지 폭력, 이러한 정보 등에 의해서 신체나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우리가 학교 폭력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때 학교 폭력이 어디 있습니까? 뭐 같이 뭐 치고받고 놀다가 또 화해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런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다 같은 상황이잖아. 학교 폭력에서 따돌림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사이버 따돌림도 발생하고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장애 학생의 또 관련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요즘에 사이버 따돌림이 또 많이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이버 따돌림이라는 것은 뭐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그다음에 뭐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어떤 특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어떤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거죠. 그리고 특정 학생과 관련된 어떤 개인정보, 그 다음에 허위사실 이런 것들을 유포해서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어떤 일체 행위를 우리가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은 우리가 다 알고 그 다음에 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수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 학생을 우리가 이제 장애 학생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다음에는 그러면 이런 어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어떤 것이느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우리가 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조사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제도. 어떻게 제도는? 이거는 법적, 제도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에서는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뭐 청소년 관련 단체라든지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하나 더 한다 그러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교육부 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어떤 정책 목표, 그 다음에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리고 이에 따른 학교 폭력의 예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립 시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기본 계획을 어떤 면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거죠. 그리고 교육부 장관은 이제는 관계 중앙기관 등의 의견을 수립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이제 했던 그런 일들을 이제 진행해 가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별시, 광역시, 그다음에 특별자치시, 도,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교육청 여기에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의 설치 기능이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우리가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중앙행정기관 뭐 여러 가지 어떤 관련 단체를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심의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교육감의 임무입니다. 자, 교육감은 시도 교육청에 학교 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감은 자,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돼요? 당의 학교의 장, 그리고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를 이제 보고를 통해서 이제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감의 이제 임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거 말고도 뭐 많이 있지만 우리가 다 써놓고 학교 폭력 조사 상담이다. 자, 이제 교육감은 학교 폭력 예방과 사후 조치 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조사 상담을 통해서 뭐 피해 학생 상담을 하고 가해 학생을 조사하고 필요한 거는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학교 폭력 예방 대책에 대한 계획 이행 지도를 하고 관할 구역에 대한 학교 폭력 서클 단속을 하고 뭐 이거 말고도 그다음에 예방을 위해서 민간기관과 업소 출입 검사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 이런 거지 학교 폭력 조사 상담에서 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관계기관과 협조다. 자, 교육부 장관, 교육감, 지역교육감, 학교의 장 여기에는 학교 폭력과 관련한 이 개인정보 등을 어떻게 돼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그다음에 관할 경찰서장 그리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기관과의 협조 사항이라든지 절차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이제는 여기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여기에서는 국가나 지방지자체에서 그걸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이제 이런 업무들을 수행한다, 책무를 수행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학교의 책무입니다. 학교의 책무. 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를 여기에서 설치라든지 어떤 기능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에서 보면 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학교에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이제 자치위원회라고 그러죠. 를 둘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서 어떻게 돼요?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피해 학생에 대한 아까도 뭐 이런 어떤 그런 그 뭐 심의 체제를 구축하고 보호를 하고 뭐 선도하고 이런 어떤 업무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담 기구를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회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 상담 교사를 이제는 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또 따라서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일일이 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해야 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어떤 육체적, 정신적 보호와 그다음에 학교 폭력의 예방을 위해서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의 장은 학교 폭력의 예방, 그다음에 대책 등을 위해서 교직원이라든지 학부모에 대해서 교육을 그다음에 학기별로 1회 이상 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교장은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이제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방 교육이고, 피해 학생의 보호는 여러 가지 어떤 피해 학생에 대해서 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담, 심리 상담 및 조언을 하고 일시 보호를 하고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하고 학급 교제를 운영 뭐 여러 가지 어떤 교제를 운영하고 어떤 피해 학생에 대한 어떤 필요한 조치를 이제 최대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있고요. 거기에 따른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다양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장애 학생의 보호다.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해서 장애 학생에게 폭력 이 행사, 학교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우리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장애 학생을 보호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뭐 여기에는 자 이제 각종 위원회에서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으니까 조치를 해야 되고요. 재심 청구. 여기에서는 이제 또 이제 특별하게 이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자치위원회 그리고 학교의 장애 규정에 따라서 이제 내린 조치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그리고 그 보호자는 어떻게 돼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0일, 15일 이내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는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은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고, 자, 분쟁 조정. 자, 자치위원회는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쟁의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뭐 조치를 통해서 분쟁을 이제 조정할 수 있고요. 학교장의 의무는, 자,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어떻게 돼요? 학교 폭력이 발생한 사실, 그다음에 조치 및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교내 학교 폭력 단체의 어떤 결성 예방 및 해체 여기에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학교 폭력의 신고 의무. 자, 학교 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어떻게 돼요? 학교나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어떻게 돼요?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고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러게 있고, 그다음 긴급 전화 설치.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을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전화의 어떤 설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 폭력이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음란이라든지 폭력 정보 이런 것 등에 대한 어떤 신체상, 정신상 피해, 이거를 어떤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정보통신망의 이용이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학교 폭력 예방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어떻게 돼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학생 보호 인력의 배치입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 내에 학생 보호 인력을 배치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는 여기에는 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동, 그다음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특례법, 그리고 성폭력 범죄를 범해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서는 해당하는 사람들에서는 여기에서는 배치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걸 끝나지 않은 사람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영상정보 처리기의 통합 관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영상정보 처리기의 통합 관제는 어떻게 되냐면,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감과 협의해서 학교 내외에 설치된 이 영상정보 처리기를 통합해서 관제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돼 있고요.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감지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어떤 개인정보만을 처리해서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어떤 영상정보 처리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이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비밀 누설 금지가 있는데, 자, 학교 폭력의 예방이라든지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자는 어떻게 돼요? 그 직무로 인해서 알게 된 어떤 여러 가지 비밀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 가해 학생이라든지 피해 학생, 그 다음에 신고자, 고발자, 이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자치위원회 어떤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을 열람한다든지 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할 때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주소, 위원회 성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하고 이제는 공개하여야 된다라고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까지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11장 청소년의 관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법에는 너무나 많은 어떤 법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따져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닥쳤을 때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지는 우리가 관련 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진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다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을 알 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청소년 지도의 전문가 이제 과제입니다. 12장. 자, 청소년 지도의 전막. 자, 청소년기는 인지적 측면에서의 어떤 지적 능력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는 시기다. 그래서 신체적 측면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어떻게 돼요? 도덕성이라든지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다. 그리고 청소년기는 전반적인 어떤 삶의 질이 정해지는 이 청소년기에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또 학교에서는 교사와 또래 관계에서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에서는 청소년 지도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미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는 부모, 학교에서는 선생님, 그 다음에 또래 집단, 그 다음에 밖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근데 그 영향력을 주는 것보다는 받기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변화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 때, 청소년기에 성장할 때서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는 보면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또래 집단의 친구들을 만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스승, 어떤 이런 스승들을 만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또 사람에 가면서 우리가 직장의 동료라든지, 뭐 동료라든지 이런 어떤 멘토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성장해 가면서 그들의 삶이 변해가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이런 어떤 인격과 신체적인 이러한 어떤 그런 심리적 정서적으로 이런 어떤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1991년에 청소년 기본법을 제정을 시작으로 해서 청소년 관련법과 함께 다양한 청소년 육세 정책을 이제는 수립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청소년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과정은 청소년 지도자의 어떤 과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청소년 지도자의 과제는 자, 청소년 지도사 이 자격 검정 제도의 검토 및 여기에서 보면 이런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자, 청소년 지도사의 어떤 그런 자격 검정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이제는 검토가 필요하게 됐다라고 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급변하는 이 청소년 현장을 담당하는 이 청소년 지도사를 배출하는 제도로서 이제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이제는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적용할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시점이 와 있지 않나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그런 그 사회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변화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런 지도사들도 어떤 면에서는 자질이라든지 그런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측면에서 이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를 양성하는 어떤 대학의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대학의 교과 과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격검정제도의 어떤 규정 안에서 전공 필수를 확립하고 학점을 명확화하고 실습의 어떤 필수와 그 다음에 어떤 명확한 지침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자격검정 과정이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과 과정에 적용할 가능한 부분 이런 것들을 전면적인 검토하고 개선이 이제는 필요하게 됐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전면적인 어떤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시기가 이제 됐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교육과정의 표준화입니다. 자, 교육과정의 표준화. 자, 전국의 이 청소년 관련 학과의 이 교육과정의 표준화가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 자, 이것은 자격제도의 어떤 명확화도 연결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한 어떤 표준화 작업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단지 어떤 면에서는 교과를 개설하고 구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공 로드맵을 설정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소년학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기초 이론, 그 다음에 심화 이론, 그 다음에 현장과의 연계, 실습 이런 어떤 모형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확립되어야 된다. 그래서 표준교육과과정, 요즘에는 이제 뭐 표준교육과과정에는 기초 이론이었죠. 마찬가지 기초 이론을 하고 그다음에 심화를 통해서 연계 학습, 여기 이 실습 이런 것들이 연계 학습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습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사회복지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또 청소년 지도사라든지 실습을 요구하게 되잖아요. 평생교육사라든지 실습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런 실습들을 통해서 다양한 기관에서의 실습이 이제는 본인이 현장에 가서 이러한 것들을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또한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뭐 기초 이론이라든지 뭐 심화 과정, 현장 실습과 연계 실습 이러한 것들이 이제 확립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면 학생들의 욕구에 따라서 진학 지향자와 그다음에 취업 지향자 이것들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진학할 것이냐, 취업을 할 것이냐, 요구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런 그 로드맵, 체계적인 어떤 전공 로드맵이 형성돼야 된다. 그래서 자격 검정 제도와 부합하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이러한 교육과 과정이 개설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검정 과목 이외에도 청소년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선택의 범위를 이제는 넓혀 주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청소년 관련 학과의 어떤 평가 및 인증 관련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데 저는 이제 이 학습 교육과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론 중심으로 있는 교수들만이 아니라 그래서 현장의 어떤 전문가들, 현장 전문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교과정이 현대라면 2 플러스 여기다 뭐 3이라든지 그 다음에 5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현장에 있는 그런 현장의 지도자들을 많이 좀 활용을 해서 이런 교육과 과정을 정말 1박이라든지 뭐 2박 3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어디가 숙식을 하면서 이런 교육 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탁상에서 몇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이게 아니라 정말로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현장에서는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현장의 어떤 그런 그 전문가들이 나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보니까 이런 면이 너무나 부족하더라.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 않으면 탁상 행정을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이 어떤 그런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이론적인 그런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아까도 진학을 할 것이냐 취업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이제 통해서 어떻게 이런 교육 과정을 또 짤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학교에서 이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교육 과정을 우리가 잘 좀 어떤 그런 로드맵을 작성을 해서 이런 어떤 청소년 지도사뿐만 아니라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공과의 연계를 통해서 또 현장 실습을 통해서 잘 이뤄갈 수 있는 이러한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과 관련돼서 이런 이제 청소년 관련 학과 인증 및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자, 자격 검정 제도의 어떤 개선과 청소년 관련 학과의 어떤 표준화가 정립된 이후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청소년 교육 평가 인증 및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지금도 보면은 이제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 그다음에 어떤 그런 유아학교라고 할 수 있는 유치원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복지 기관 이런 것도 요양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어떤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평가를 통해서 등급이 뭐 A, B, C다 그러면 이런 C를 나오면 지원을 안 해주고 뭐 B까지는 이제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
그다음에 이제 인증, 제일 중요한 것은 인증 매뉴얼, 이런 것들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평가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 학과에 반드시 발전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청소년 학예 정립에도 지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표준화 교육 과정을 만들고 그다음에 인증 매뉴얼을 만들고 이것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간다 그러면 뭐 당연히 관련 학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루속히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면서 시스템화 되어 가야 된다. 그래서 평가도 이제는 어떤 사람을 대상하는 어떤 그런 기관만이 아니라 교육기관도 이제는 교육기관도 우리 학교도 뭐 인증평가를 받습니다. 인증평가. 근데 인증평가를 끝남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평가를 통해서 또 일부 학과에도 이제 지금 유아교육과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어떤 사회복지과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과 이런 것들 가면은 이런 어떤 평가를 통해서 인증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관련 학과 교수협의회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전문 연구 인력을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청소년 지도사를 양성하는 이런 어떤 관련 학과의 교수진들의 모임인 전국 청소년 관련 학과의 교수협의회, 이런 것들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청소년 지도학과, 청소년 학과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모임을 통해서 자꾸 정부에다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을 자꾸 요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시스템화에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자, 현재 청소년 관련 학과의 어떤 교육 과정을 공유하고 서로가 공유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데 이제 역점을 둬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소년 관련 학과의 어떤 관련 학과의 교육 과정을 그냥 몇 사람들만 전공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하여튼은 이론을 위한 교수, 전공 교수와 그다음에 현장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뭐 학생들도 또 필요하면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 과정을 이루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자, 교과 과정 이외에도 교수진들이 청소년학 정립을 위한 연구는 물론 각 어떤 그런 상호 교환, 그다음에 문제를 공유함으로써 청소년 이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교수들 협의회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협의회가 있지만 그 협의회가 그냥 단순히 연구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제도를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정부에 대해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슈를 제기하고 또 이슈화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정립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또 마지막 교육인데 여러분들한테 강의 잘 들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강의를 다 끝나면 여러분들 이제 20일까지는 성적 제출을 다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일까지는 이제 다 성적을 19일까지는 강의를 들으시고 또 제출도 13일에서 18일까지는 여러분들 기말고사 잘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고요. 여러분의 무더운 또 여름 날씨 잘 보내고 2학기 때부터는 또 여러분들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